여수 거문도 양식장에서 물고기 63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올해 처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적조 발생 가능성이 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지쌀값이 가마니당 17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성남 농민들은 피땀 흘려 일군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고압전력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사직에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당직 인선에 나서는 등 지도부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호남의 지도부 입성이 4번 연속 좌절된 가운데 호남에 대한 배려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도의 최남단의 섬인 전남 여수 거문도 양식장에 6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올해 첫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게다가 적조 발생 가능성까지 커지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항에서 100길로 2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거문도의 한 양식장입니다. 3년 동안 애써 키운 우럭이 떼죽음을 당한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온이 많이 상승하면서 조기볼락 위주로 대량 폐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때까지 지속될 것 같은데. 여수 거문도 양식장 5곳에서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는 줄돔과 우럭 등 63만 마리, 피해액만도 9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여수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추정 첫 피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식장의 치명적인 적조 발생 우려마저 커지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개체 이상 발생을 할 때는 장비 등을 총가동해서 총력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여수 거문도 바다 수온이 열흘 넘게 고수온 경보 기준보다 2도 이상 높은 30도에 달하면서 쉽게 식지 않는 바다 특성상 추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권에 들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진 중인 종다리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내일 오후부터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북상과 함께 고온다습한 공기가 함께 올라오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제하청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번 감전사를 포함해 금호타이어에서는 최근 5달 동안 4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배전실에서 외부 업체 직원 A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공장 관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금호타이어가 하청을 준 업체가 다시 일감을 넘긴 제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A씨는 발전기 설치 공사에 투입됐는데 배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고압전력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금호타이어와 하청업체들의 안전규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재하동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원청 관계자라든지 근무했을 때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요.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 미국 공장에서는 지난 4월과 지난달에 발생한 지게차 안전사고와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선 사고로 공장장 등이 입건돼 수사받는 중에 4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지역 노동계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산지쌀값이 폭락했습니다. 가마니당 17만 원대로 떨어진 건데요. 성남 농민들은 피땀 흘려 일군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논에 트랙터 한 대가 들어서더니 금세 논을 갈아엎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이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선 겁니다. 쌀 1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600평 규모의 논이 순식간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넉 달간 피땀 흘려 일군 논을 한순간에 갈아엎은 농부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날 보면 속상하지. 나도 농사 짓고 내 피땀 흘려 해놓은 놈을 갈아엎으니까 내 자식들한테 기억이 길었죠, 저는. 지난해 10월 한 가마니당 21만 원을 웃돌던 쌀값은 이달 5일 기준 17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5만 원대까지 떨어진 2022년 쌀값 폭락 사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돕니다. 농민들은 지금 쌀값으로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80kg 한 가마당 20만 원 정도는 지금 당장 보장을 해야 되고 이 제곱미터 20만 톤 이상은 당장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쌀을 추가 매입하고 농협은 쌀 소비를 장려해 쌀값을 방어한다는 계획입니다. 23년간 5만 톤 추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좀 자체적으로 10만 톤에 대한 재고 소진을 위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올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 쌀값 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여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순천 지역구 출신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대학교에 대해 전남도 주관 의대 공모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전남 지역 의견이 통합된 형태로 수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는 순천대의 독자적인 의대 신설 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힘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의대 유치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험이 크다며 공모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염 속에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양모 씨의 유족이 설치 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오늘 광주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씨는 열사병 증상에도 1시간 가까이 방치됐고 안전교육과 보냉장비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씨가 일했던 회사와 원청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내고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게임 차로 따라붙던 LG 트윈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LG를 3위로 따돌린 기아는 2위 삼성 라이온즈와도 5.5경기 차까지 벌리며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0대2로 끌려가던 2위 LG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 9회 초 주장 나성범의 투런 홈런으로 역전승을 기록한 기아는 경기 둘째 날인 17일엔 김도영의 말루 홈런. 18일엔 이우성과 최원준의 멀티 히트 등으로 불방망이를 뽐내며 LG를 리그 3위까지 내려앉혔습니다. 그야말로 호랑이 꼬리 잡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입증하는 경기였습니다. 매 경기가 중요하지만 이번 3연전에도 저희한테도 중요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가 스타팅 라인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제 몸을 생각하지 않고 사리지 않고 해야 되는 거는 좀 맞다 생각하고 잠실 대첩 싹쓸이로 4연승을 기록한 기아는 리그 2위로 올라선 삼성과도 5.5게임 차까지 벌리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아가 남은 28경기에서 현재 승률 5할 9푼 6리를 유지한다면 2위 삼성은 남은 27경기에서 22승 5패, LG는 30경기 중 25승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만 그나마 동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시즌 추격자 2위 팀을 상대로 17경기 15승 2패를 거두며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기아이기에 사실상 정규 시즌 우승에 7부 능선을 넘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항상 홈 경기처럼 메워주신 팬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오늘같이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홈런, 많은 안타를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두 단독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롯데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우승 정주행에 나섭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정무직 당직을 인선하는 등 지도부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 입성이 4번 연속으로 좌절된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호남 몫에 대한 배려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이지만 이번에도 선출직 지도부 배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형배 의원의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8명 중 7위. 광주 전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호남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혼을 지켜내는 투쟁입니다. 민족의 혼, 민주주의의 혼을 지켜내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민의원의 낙선으로 호남 출신의 선출직 지도부 도전은 4번 연속 실패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지역의 관심은 이재명 지도부가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호남의 위상을 감안해 관례대로 호남 출신 최고위원 지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 2년 전 전당대회 때도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한 광주 지역구의 송갑석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특정 호남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전국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지명직 최고위원의 호남 몫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시작품들이 잇따라 전시관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송된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맥스 우퍼 슈나이더의 신작이 포장을 풀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신민지 기자가 해포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무 상자가 열리자 포장재 사이로 구릿빛의 조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 설치 미술가 맥스 후퍼 슈나이더의 융해의 들판 중 일부입니다. 이 작품은 역동적으로 뻗은 나무 뿌리와 줄기, 열매 등의 형상이 차갑고 금속적인 소재로 표현된 것이 특징입니다. 6개의 조각이 합쳐져 가로 세로 10m 규모의 대형 설치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This belongs actually, it is a very little element from a much larger installation you can walk into, which is going to be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exhibition. 광주 비엔날레 사무국은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전시에 출품될 작품의 포장을 풀고 설치하는 해포식을 진행했습니다. 해포식의 하이라이트는 광주 비엔날레가 제작과 운송에 역대급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슈나이더의 신작이었습니다. 운송과 설치를 마친 작품들은 다음 달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일주일 정도면 모든 작품들이 다 도착할 될 것이고요. 그 작품들을 각 전시관에 이제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선 전 세계 30개국 73명의 작가들이 동시대 다양한 화두를 소개하며 세상 모든 존재들의 울림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전남 태양광 발전에 대해 정부의 송정망 접근 차단을 원전과 석탄가스 발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에너지단체 3곳은 한전 광주 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2031년 12월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력당국이 추진한 조치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태양광 발전 죽이기라며 광주 17개 변전소의 개통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해 교권 보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의 학교 민원 대응팀과 교육지원청 직속의 특이 민원 대응팀을 연계 운영해 교직원이 홀로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보급하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솔라시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영암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의체에는 전남도와 영암군, 해남군, 목포대, 3개 SPC가 참여해 사업 계획부터 완료까지 애로점과 건의사업 해결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솔라시도는 지난 5월 개장한 산이 정원과 세계 유일의 직선 활주로형 코스와 분화구 모양의 벙커를 갖춘 4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신혼부부, 창업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흥군은 328억 원을 투입해 장흥읍 건산리 옛 KBS 장흥중개소 일대에 2028년까지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